정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응용력 높이기 유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면서 유형 분석해 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 2배로 늘린 정육면체의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보다 몇 세제곱센티미터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처음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 그리고 이걸 2배로 늘렸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처음 부피 구하고 나중 부피 구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처음 부피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그럼 이 네모를요 2배 늘렸어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네모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네모 곱하기 2, 네모 곱하기 2, 네모 곱하기 2. 오, 2를 3번 곱하니까 8배가 됐습니다. 길이를 2배로 늘리면 부피는 8배가 되네요. 이렇게 구하여 차를 계산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피는요 4cm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해서 얼마? 64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모서리를요 각각 2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가 돼서 8cm가 됐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정육면체의 부피는요 8 곱하기 8 곱하기 8입니다. 8을 3번 곱하면 512세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럼 이제 차를 구해볼게요. 부피의 차는 512에서 얼마? 64를 빼면 되겠죠. 자, 빼니까 얼마인가요? 바로 448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쌍둥이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요, 2분의 1로 줄였어요. 이때 처음 정육면체보다 몇 세제곱센티미터 부피가 줄어드는지 구해보세요. 자, 무엇부터 구하라고요? 처음 부피. 자, 그럼 모서리 길이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얼마? 10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나중 부피는요, 10에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5cm예요. 자, 그럼 5 곱하기 5를 해야 하죠? 자, 이거 얼마인가요? 125예요. 자, 그러니까 1000에서 125를 빼면 되죠. 자, 얼마? 875. 그래서 정답은 단위 붙여서 875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쌍둥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직육면체 모양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로 늘린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몇 세제곱센티미터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자,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알죠? 처음 부피 구해볼게요. 가로 3 곱하기 세로 7 곱하기 높이 8입니다. 3, 7에 21에 8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21 곱하기 8 하니까 8, 1은 8, 2, 8에 16, 168이네요. 자, 그런데 각각 2배로 늘렸잖아요. 그럼 가로는 3에서 2배니까 6cm가 되고요. 7, 2배로 늘리니까 14, 8, 2배로 늘리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 곱하기 14는 얼마인가요? 6, 4, 24, 6, 1은 6, 84에다 16 곱하는 거잖아요. 4, 6에 24, 8, 6, 48, 0, 5, 4, 1은 4, 8, 1은 8. 자, 더하니까 1, 1, 3, 4, 4. 그래서 1344입니다. 자, 그러면 1344에서 168을 빼면 되잖아요. 자, 4에서 8 빼니까 6이 되고요. 예, 3이 되죠. 자, 그러면 얼마 되나요? 7. 자, 그 다음에 2에서 1 빼니까 1. 그래서 1176. 답은 1176 세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모형을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이 모형을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한 모서리 길이가 몇이라고요? 10cm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직육면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쌓고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가로는 30이고요. 세로는 10, 높이는 20이에요.
그럼 만약에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1cm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30cm에 1cm 몇 번 들어가요? 나누기 1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세로에도요. 10cm에 1cm 몇 번 들어가는지 나누기 1 해줍니다. 자, 그럼 높이도요. 20에다가 나누기 1을 해줘야 몇 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그럼 2cm라면요. 30 나누기 2하고 또 10 나누기 2하고 20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가로에 놓는 모형의 수 30 나누기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세로에 놓을 수 있는 개수 바로 10 나누기 이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높이에 놓을 수 있는 개수 20 나누기 별 이렇게 하여 이 가로에 놓을 수 있는 개수 세로에 놓을 수 있는 개수 그리고 높이에 놓을 수 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개수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에 몇 개씩 놓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에 놓을 수 있는 모형의 수는요. 가로의 길이 60에 이 한 모서리의 길이 10이 몇 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60 나누기 10 해서 6개가 들어가고요. 세로에는요. 40 나누기 10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4개가 들어가고요. 높이에는 50 나누기 10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쌓을 수 있는 모형의 개수는 6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해줘야 되잖아요. 4, 5, 20에 6을 곱하니까 모두 120개를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쌍둥이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자, 직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 5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그럼 4 나누기 50, 5 나누기 5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요. 반드시 단위를 확인하고 통일시켜줘야 하죠. 자, 여기는 미터고요. 여기는 센티미터예요. 자, 그렇다면 1미터는 몇 센티미터? 100cm라는 걸 확인하고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4미터는 400cm가 되고요. 5미터는 500cm. 3m는 300c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요. 가로에는 400 나누기 50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개를 쌓을 수 있고요. 이 세로에는요. 500 나누기 5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쌓을 수 있고요. 자, 높이에는 300 나누기 50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6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 곱하기 10 곱하기 6을 해줘야 되죠? 8, 6에 48에 10배 하니까 480개. 그래서 정답은 480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쌍둥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전궤도가 나와 있네요. 이걸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가로가 5cm, 세로가 3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블록을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이 전궤도를 보고 접었을 때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찾아주면 되죠. 자, 밑면의 가로가 직육면체의 가로가 되니까 얘가 가로예요. 세로가 되니까 여기 세로가 되고요. 이 옆면의 세로가 높이가 되니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단위 통일해줘야 되겠네요. 0.9m는 90cm고요. 0.6m는 60cm, 1.2m는 120cm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가로부터 구하면요. 90 나누기, 여기 가로가 5잖아요. 5cm씩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 5를 해야 하고요. 자, 그럼 얼마인가요? 5, 1은 5, 5, 8에 40, 18개 쌓을 수 있고요. 세로 60에 이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잖아요.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0개를 넣을 수 있고요. 120에 여기는 4cm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죠? 3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8 곱하기 20 곱하기 30이잖아요. 20 곱하기 30이 600. 600에 18을 곱하니까 바로 1080 1800개.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빵을 똑같이 2조각으로 자를 때 빵 2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빵의 건널비보다 400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다. 빵을 똑같이 4조각으로 자를 때
앞방 4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방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가로가 20, 세로가 20, 그리고 높이가 10인데요. 자, 이럴 때는요. 한 번 자를 때 늘어나는 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잘랐어요. 그럼 생기는 그 면이 어느 면이 생기나요? 바로 여기 주황색 보이죠? 바로 이 넓이만큼이 여기 직육면체 안쪽에 생기고 또 여기 직육면체 여기 부분이 생기잖아요. 즉 여기 20 곱하기 10을 한 이 면이 2개가 더 생기게 돼요. 자, 그럼 4조각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이 주황색 부분 있잖아요. 요 2개를 합치면 요 아까 이 구했던 요 2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합치면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몇 개 생기나요? 여기 안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보이는 1개, 2개가 생기죠. 즉, 그런데 여기는 또 20 곱하기 10, 아까와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2개만큼 여기 4조각 자르면 2개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자를 때 면의 넓이가 얼마나 생기는지만 생각한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일단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지금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림 한 번 자를 때 얼만큼 늘어났는지 생각해 보면요. 똑같이 2조각으로 자르면 이 2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건널비보다 이만큼 더 늘어났잖아요. 여기. 자, 이거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아까 400이라고 했어요. 400제곱센티미터가 늘어났죠. 자, 그럼 4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이 더 생겼는데요. 이건 아까 여기 면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와 같은 넓이만큼 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게 400이었으니까 여기도 400이 늘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총 얼마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400 더하기 400. 그래서 800제곱센티미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럼 쌍둥이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나무 도막을 똑같이 2조각으로 자르면 나무 도막 2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나무 도막의 건널비보다 1920제곱센티미터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나무 도막을 똑같이 4조각으로 자를 때 이 나무 도막 4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나무 도막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아까랑 비슷하죠? 자, 여기 보면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 같은 거예요. 자, 2조각 잘랐습니다. 그 생기는 거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2개 더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192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더 잘랐습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더 생긴 요거 2개 말고 요쪽에 이것도 2개 더 생겼죠. 바로 여기와 요 마주 보는 요 2개요. 자, 그러니까 요 면의 넓이는 아까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1920이면 여기도 1920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총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2개를 더해주면 되죠. 1920 더하기 1920을 하면 얼마죠? 384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84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의 문제 볼게요.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와 정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같습니다.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무엇을 이용하면 돼요? 건널비가 이 2개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된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건널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부터 구해줍니다. 자, 요렇게 이 세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데요. 우리는 모서리의 길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네모라고 하고요.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모 곱하기 6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용해야 할 것은요. 이 건널비가 같다, 요것을 이용해야겠죠. 자, 따라서 이 1번과 2번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 네모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 문제를 직접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 직육면체 건널비부터 구해라. 여기서 선생님의 비법,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높이, 높이 곱하기 가로. 자, 그래서 식을 써주면요. 12 곱하기 4, 48, 4 곱하기 9, 36, 12 곱하기 9 해서 108이잖아요. 이걸 다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바로 38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인데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라고 하고요.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6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다? 384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 네모 곱하기 네모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384에서 나누기 6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384 나누기 6. 66에 36 빼면 얼마죠? 24. 6, 4, 2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64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64가 되는 거 딱 생각해 보세요. 8, 8에 64. 그러니까 네모는 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8cm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쌍둥이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 가의 건널비와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일단 직육면체 이 나의 건널비부터 구해야 하죠. 자, 이렇게 선생님의 비법이었죠. 자, 그럼 계산하니까요. 10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9 곱하기 10을 해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2를 곱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30에다가 39, 27에다가 90을 더한 것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29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육면체의 건널비 모서리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요. 네모 곱하기 네모에다가 6개를 해준 것이 얼마가 된다? 294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네모 곱하기 네모는 바로 294 나누기 6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6, 4, 24에 54 남으니까 6, 9, 54. 네모 곱하기 네모가 얼마예요? 49예요. 자, 똑같은 수를 곱해서 49 되는 거. 7, 7에 49. 그러니까 네모는 7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7cm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정육면체 가의 건널비보다 28제곱센티미터가 더 넓대요. 정육면체 가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자, 모르는 거 네모라고 하고요. 일단 나 건널비부터 구해야겠죠. 자, 요렇게 돌릴 거예요. 자, 그럼 나 건널비 구해보면요. 1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1.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죠? 곱하기 2 해줍니다. 자, 그러면 33 더하기 12 더하기 44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77에다가 12 더하니까 얼마예요? 89입니다. 89에 2를 곱할게요. 2, 9, 18, 8, 2, 16, 178, 178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요. 이 가의 건널비보다 얘가 28이 더 넓어요. 자, 그렇다면 가의 건널비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178보다 28이 작은 150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했으므로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6이 150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얼마가 되나요? 150에서 6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6, 22, 6, 5, 30. 그래서 25가 되잖아요. 똑같은 수 곱해서 25가 되는 거? 5, 5, 25. 자, 그러니까 네모는 5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5cm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니지만 잘 보면 뭔가 직육면체가 떠오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부피를 구해야 할까요?
방법은요, 직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직육면체가 되도록 잘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직육면체 두 개가 되니까 1번의 부피와 2번의 부피를 더해주면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채워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만큼을 채우면 직육면체 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의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우리가 채워 넣었던 얘는 다시 빼줘야 되겠죠. 4번의 부피를 구하여 빼주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육면체가 되도록 자르거나 채워봐라. 자, 이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잘라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부피, 2번의 부피 구해서 더해줄 거예요. 자, 그럼 1번의 부피부터 보면 가로는 몇인가요? 9cm고요. 세로는 몇? 여기가 세로니까 10이에요. 10. 자, 높이는요, 여기 높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4가 되겠죠. 4고요. 자, 2번의 부피, 여기의 부피는요, 먼저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5에서 9를 뺀 나머지 부분이 되니까 15 빼기 9가 되고요. 세로는 5, 높이는 똑같이 4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요, 9, 4, 36의 10배 하니까 360이고요. 15에서 9 빼면 6, 6, 5, 30에 4를 곱하니까 120입니다. 자, 그래서 더하면 48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쌍둥이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 이번에는요,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 부분을 채워서 큰 부피 구해서 이거 채운 거 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찾으면요, 7입니다. 7 곱하기 세로는요, 5죠. 5. 높이는요, 10. 그래서 10. 자, 여기서 채운 부분을 빼줄게요. 자, 여기 몇 센티미터죠? 가로 3이고요. 자, 세로는 여기 이만큼이에요. 바로 5cm. 자, 높이는요, 10에서 5만큼 뺐으니까 5cm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요, 7, 5, 35에 10배 하니까 350이 되고요. 3, 5, 15에다가 5를 곱하니까 75. 그래서 빼면 얼마인가요? 27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까지 붙여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쌍둥이 문제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르거나 채우면 되는데요. 자르면 3개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요. 이런 문제는 딱 채워가지고 큰 거에서 채운 부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큰 거의 가로 길이는 10이에요. 10에서 자, 세로는 9입니다. 9. 높이는요, 여기 5네요. 자, 여기서 잘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는 얼마인가요? 자,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10에서 3 뺀 나머지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로 4. 세로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4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요, 똑같이 5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요. 9, 5, 45의 10배니까 450. 해서 4, 5, 20에서 4 곱하니까 80. 450에서 80 빼니까 370. 그래서 단위 붙여서 정답 37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핵심은요, 바로 처음 부피를 구하고 나중 부피를 구해서 그 차를 계산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가로, 세로, 높이에 놓을 수 있는 모형의 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은요, 한 번 자를 때 늘어나는 면의 넓이를 잘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번째 유형은요, 바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정육면체 한모서리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입체 도형을 자르거나 채워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어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